자, 교재는 22페이지. 자, 유형할 차례죠. 자, 봅니다. 유형의 일종으로는 천사, 부처, 안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신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형 아주 중요해요. 좀 봐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천사입니다. 천사. 이 천사, 한자는 옮길 천자, 옮길 사자입니다. 그쵸? 어디를 옮기냐면 북방 개척을 위한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천리 밖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잘 봐두세요. 일반 상민입니다. 동그라미. 시험 문제. 자, 이게 우리나라죠. 한반도인데, 그 조선 초기에 김종서 장군이라고 있죠. 그쵸? 세종 때 나오나요? 세종 때. 자, 여기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사군 육진. 북쪽 오랑캐를 몰아내고 사군 육지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아니하면 도망간 오랑캐들이 다시 와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은 이 사군 육진에 사람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쪽 지방이 엄청나게 추워요. 그렇죠? 백두산 밑에 있는 그 지역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지금이야 뭐 롱패딩, 파카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롱패딩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쵸? 호껍데기 입고 살잖아요. 그쵸? 지금은 따뜻한 뭐 곡식이라도 있지. 그때 곡식이 어디 있어? 그쵸? 굶주리고 춥고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일반 양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죄 지은 사람 유형이라는 거 아시죠? 곤장 맞고 그 다음에 유형 보내는 거야. 유배가는 거.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중에서 이 전가사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가족을 전부 다 이주시키는 거야. 이 전가사변이 가장 가혹했대요. 자, 여기서 경상도 지방에 어떤 사람이 무거운 죄를 저질러서 곤장을 맞고 유배를 떠납니다. 일가족들을 데리고 자, 유배를 갑니다. 수천 리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사군 육진에 가서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뭐 심지어는 꼬맹이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대신 그나마 특혜면 특혜일지 모르겠지만 그 신분이 노비로 강등되는 것이 아니라 양인 신분을 주었다. 양인 신분을. 그래서 일반 양빈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시험은 이 일반 양민이 나와요. 일반 양민이 시험 문제다. 그쵸? 북방 개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전가사변이 그 중에서 가장 가혹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처 볼게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관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유생 동그라미를 대상으로 했다. 그 중에서 중도 부처를 좀 알아두세요. 자, 볼게요. 여기가 안동입니다. 안동. 이 고향인 유생이 있어요. 고향인 유생이 있다. 이 사람이 시험을 잘 봤어요. 어떤 선비가 하나 있는데 시험을 잘 봐서 뭐 과거에 급제했는지 한양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한양이 근무지죠. 근데 이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뇌물을 받아 먹었나 봐요. 뇌물을 받아 먹어서 이제 걸렸어. 그래서 곤장 맞고 유배를 떠나는데 유배를 안동도 아니고 한양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전라도 밑에 있는 광주나 목포 그쵸? 그쪽에 가서 유배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배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때 중도부처라는 것은 뭐다? 자기 고향도 아닌 근무지도 아닌 제3의 지역으로 가는 거 뭐다? 중도부처.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관원, 유생 이런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안치입니다. 안치는 편안할 안자를 썼네요. 자, 왕족 동그라미, 고위 동그라미. 고위직이다. 고위직. 정승급 되죠. 정승급. 이런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안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향안치, 위리안치, 절도안치 세 가지를 각각 구별해서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보내진다. 고향으로 보내진다. 그래서 가장 가벼운 형벌인데 그 중에서 그쵸? 은전을 베푸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위리안치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알면 쉽다 그랬어요. 둘레 위자, 에워쌀 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주의의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외출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가서 곤장 실컷 얻어맞고 소 달구지 타고 가서 저쪽 먼 데 가서 이제 위리안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초라한 뭐 집 한 채, 방 한 칸짜리 딱 있는 거예요. 방 한 칸짜리. 자, 그리고 나서 집 뒤에다가 울타리를 쳐요.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가 무슨 울타리라고요? 가시나무로 된 울타리를 쳐요. 이렇게. 토졸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시나무를 베어다가 이제 심어버리겠지. 왜? 도망가지 못하게. 도망가면 가시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가시나무 울타리를 치고 물론 대문이 있지만 이 문도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하겠지. 그래서 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집 안에 있어야 돼.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좀 움직인다면 바깥에 약간 뭐 뜰에는 나와 있을 수가 있지만 밖으로 못 나갑니다. 위리안치라는 거. 위리안치. 사극에 좀 나와요. 사극에. 사극에 나올 때 이 유배를 당한 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갔다 온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절도안치라는 게 있어요. 절도는 끊을 절자입니다. 끊을 절자 또는 건너다 절자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이는데 외딴 섬에 격리시키는 거. 이게 절도안치죠. 가장 가혹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지? 전라도죠. 전라도. 그래서 전라도에서 100길로 엄청나게 가죠. 전라도 지방에 가면 섬이 뭐 몇천 개 된다며. 그쵸? 전라도 지방에 가서 유배를 보내죠.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를 건너간다. 그래서 끊을 절자를 씁니다. 그쵸? 다리가 끊어졌다. 절도안치. 그래서 전라도에 섬이 많다는 이 이점 때문에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 이 유배 다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전라도 지방에 가서 그 씨를 내리죠. 씨를 내려서 그 자손들이 똑똑해. 그래서 그 과거 급제한 사람들 있지, 고시 패스한 사람들 중에서 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 제 생각에는 유배 당한 사람들 있죠. 그 씨가 좋거든. 그래서 이쪽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제 생각인 것 같아요. 참조하시고. 전 전라도는 아닌데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천사는 일반 상민이 대상자다. 부처는 관원이나 유생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안치는 왕족이라든지 고위직을 대상으로 했는데 본양안치, 위리안치, 절도안치 이렇게 나누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절도안치가 제일 가혹했다 하는 거예요. 가면 못 나와요. 그치?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배라고 하는 것은 왕명에 의해서만 석방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수시간을 가잖아요. 그러면 왕명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 그냥. 그러다 죽는 거죠. 자, 기본형 볼게요. 기본형. 사형이네요. 왕의 재결이 있어야지만 집행할 수 있었다는 삼복제, 그쵸? 삼복제가 있었다. 이것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백제는 2심제, 고려는 3심제, 조선도 3심제, 그쵸? 자,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남관을 두었다는 거예요. 집행방법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교형, 참형, 능지처참, 부관참시, 사사. 줄사자입니다. 사약을 내리는 거죠. 교형은 목 잘라 죽이는 거고요. 참형은 망나니가 그 칼을 휘둘러서 목 베는 거 있죠. 목벨 참자입니다.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죠.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포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몸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 손가락 발가락인데 손가락 발가락부터 포를 뜨기 시작하는 거죠. 포를 떠서 포를 뜨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요. 그치? 살점을 떼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면서 죽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딱 베면 좋은데 3, 4일을 떠요. 3, 4일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에 묶어놓고 그 손가락 발가락부터 포를 뜨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손가락 절단하고 발가락 절단하고 마지막에 최후 절단하는 것이 이제 목을 베는 거죠. 목을 벤다. 3, 4일 동안 그짓거리 하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거지. 정말 괴로운 거. 부관참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는 거 등등이 있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중국 봐요. 중국 보면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 사형의 종류가 처참할 정도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끔찍한 그 사형 제도들이 많아요. 자, 부가형입니다. 부가형. 이 5형 외에도 자자. 여기 나오네. 자자. 이 자자가 찌를 자자. 글씨를 찔러서 넣는 형벌. 그쵸? 여러분 드라마에 추노라고 하나? 추노? 장혁하고 이다혜 나온 거 있죠? 그 추노를 보면 처음에 보면 그 노비들 그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 얼굴에다가 노비 노자를 써가지고 새긴 거 못 봤어요? 그게 자자형이에요. 자자형. 그러니까 자자형 글씨를 새기는 것인데 특히 얼굴에 새기는 자자형을 경면형이라 부른다. 이게 얼굴 경자거든요. 얼굴 경자. 됐어요? 시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노비를 몰입시키는 거. 뭐 양반인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한순간에 노비가 돼요. 노비. 그쵸? 그래서 자기의 노비로 편입시킨다. 윤형, 금고 이런 것은 이제 명형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기출문제 전부 다 정리하세요. 기출문제 전부 다 주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문제집 풀어보세요. 문제집 갖고 놀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법 이외의 형벌입니다. 자, 조선시대가 이제 성문법 국가가 되었지만은 그러면 사형벌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형벌은 공공연히 존재를 하게 되죠. 그쵸? 관에서 내리는 사형벌, 권문세가에서 내리는 사형벌 등이 있었다. 그쵸? 여러분 주리를 트는 거 알지? 시험 안 나와요. 주리 트는 거. 주례라 하기도 하고 주리라고도 합니다. 앞슬, 누를 납자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 같은 데 앉아 있으면 그 의자 무릎 위에다가 큰 그 벽돌 있죠. 그 큰 넓적한 돌 올려놓고 그 위에 뭡니까? 그 말단 공무원이 올라가서 여기서 짓누르는 겁니다. 그쵸? 그럼 뼈가 부스러지는 거예요. 무릎 날아가는 거지. 낙형, 지질낙자입니다. 지질낙자. 그 쇳덩어리를 불에 달구어서 몸체에다가 지지는 거죠. 난장이라고 하는 것은 멍석말이 하는 겁니다. 멍석말이에서 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곤장으로 패는 거. 그쵸? 팽형. 이거는 뭐지? 구워 삶는다는 거예요. 구워 삶는다. 끓는 물에 집어넣고 구워 삶는 거. 팽형. 의비라고 하는 것은 코를 베는 거예요. 코를 베는 거. 월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킬레스건 끊어버리는 거.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게 되면 안진뱅이 절름발이가 돼버려요. 그 다음 비공이폐수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에다 잿물 붓는 거. 고족이라고 하는 것은 발 쪼기는 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때는 많았다는 거죠. 시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사형벌이 엄연히 존재했다. 자, 휼형입니다. 이 휼자가 불쌍히 여길 휼입니다. 불쌍히 여길 휼. 그래서 형집행은 엄격 공정하게 집행한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그러한 것을 휼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그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재에 어디 나오지? 고려시대에 나옵니다. 고려시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라는 부분에 제가 휼형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쵸? 그래서 삼국시대에서부터 등장하게 되죠. 고려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 종류 볼까요? 사면제도 오늘날에도 있지? 감강종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앞글자를 따면 감, 경, 끝에 경, 줄여서 감경제도. 그래서 사형은 유형으로,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두 단계 아닙니다. 한 해서 한 동그라미 단계씩 깎아주는 거 감강종경이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맨 밑에가 태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형, 그 다음에 도형, 유형, 그 다음에 사형이 있었다. 그러면 한 단계씩 깎아보세요. 사형수가 한 단계 깎아지면 유형이죠. 유형은 도형으로, 도형은 장형으로, 장형은 태형으로 이렇게 한 단계씩 깎아지는 겁니다.
두 단계 안 돼요. 두 단계.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그쵸? 유형은 장형이다? 틀렸어요. 유형은 도형이지. 도형은 장형이지 태형 아니죠? 이렇게 두 단계 건너뛰면 안 돼요. 자, 보방제도입니다. 보방제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친상을 당했을 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게 하거나 상 치르고 다시 구금하는 제도로서 이런 보방제도가 존재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 후기입니다. 자, 갑오개혁. 자, 갑오개혁 보시면 종래 전통적인 오형 중심의 형벌 체계를 오형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오형 중심의 형벌 체계를 자유형 중심으로 바꿔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형 중심이 태, 장, 도, 유, 사 다섯 가지였잖아요. 근데 이것이 갑오개혁으로 오게 되면 태형하고 장형이 없어져요. 장형은 갑오개혁 때 없어지고 태형은 1920년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형과 장형이 신체형이란 말이에요. 신체형. 이 신체형이 없어져요. 그리고 유배 보는 것도 일정한 정치범위에 한해서만 허용되었고 이것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요? 그렇지. 이 도형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도형하고 일부 유형만. 그래서 이 도형하고 유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자유형이란 말이에요. 자유형.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때가 바로 갑오개혁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군정 시대 아닙니다. 갑오개혁 때입니다. 경무청 소관으로 하였다. 그쵸? 그 다음 직수하문에 부설되었던 옥제도를 모두 폐지함으로써 감옥사무를 일원화하였다. 자, 재판소 구성법을 공포하여 사법권 제도 독립을 제도화하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고을 사또가 행정권, 사법권을 다 행사를 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도화된 것이 법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제도화된 것이 갑오개혁 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감옥규칙이라는 것과 징역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감옥규칙이 오늘날의 형집행법입니다. 형집행법의 전신이라고 하는 이 감옥규칙이 갑오개혁 때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이 누진처우를 규정하는 징역표 등을 제정했다 했는데 여기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누진처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단계적 처우. 필기해 두시고요. 자, 중요한 거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 4번 체크하시고 5번 체크하시고 말씀드렸죠? 장형을 폐지했다. 갑오개혁 때. 그리고 도형은 제가 유기징역이라고 그랬지. 유기징역. 징역으로 바꿨고요. 이 명칭을. 그리고 유형은 완전 폐지가 된 것은 아닌데 정치범위 안에서만 일부 허용되었다. 그리고 미결수와 기결수를 구분한 때가 갑오개혁 때다. 옛날에는 홍거시켰어요. 미결, 기결. 홍거시켰는데 지금은 미결과 기결수를 분리시킨 때가 바로 갑오개혁 때다. 다 기출된 적이 있고요. 감옥 순시제도가 들어오네요. 오늘날 시찰제도인데 이것이 들어옵니다. 됐죠? 자,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일제강점기입니다. 강점기에서 볼 것은 3번밖에 없어요. 자, 23년도입니다. 23년도에 감옥이라는 명칭이 형무소로 바뀌어요. 형무소. 그리고 이 형무소가 교도소로 바뀌는 것이 1961년. 뒤에 나올 거예요. 그때 바뀝니다. 자, 감옥이라는 것이 형무소로 바뀐 때가 언제다? 20년도 아닙니다. 23년도에 바뀌어요. 자, 밑에 특징. 응보적이다, 위하적이다, 민족적 차별을 시행했다. 그렇죠? 응보적 행영을 시행했다. 뭐 어려운 거 없지? 교육형제도 좋은 말 쓰면 틀려요. 미군정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미군이 들어오죠. 미군이 들어오는데 미군 통치한 기간이 몇 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법이 들어올 수는 없었고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 땜빵용으로 그렇죠? 일제의 조선 감옥용을 의용했다, 갖다 썼다 하는 거예요. 또 총독부의 행정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래서 완전히 일제의 잔식을 불식시키지 못했는데 그나마 약간의 특징이 있는 것이 밑에 내용인데요. 이 내용 1번, 2번이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2번부터 먼저 볼까요? 우량 수용자 석방령인데 이것이 선시제도예요. 선시제도. 그러니까 수용자 중에서 우량자가 누구지? 말 잘 듣고 그치? 공장에 가서 일 잘하고 뭐 말썽 안 부리고 싸움 안 하고 그치? 그 우량수들 석방령 즉 선시제도가 실시되었다. 실시되었다. 이 선자가 착할 선자입니다. 착할 선자. 착할 선자 떼시자 써가지고 교도소에서 좋은 시기를 착한 시기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형기를 단축시켜 줄게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이 실제로 실시됐어요. 실시됐어요. 그래서 형법이 1953년도에 제정이 되는데 그때 가석방이 들어오거든요. 가석방. 가석방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선시제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용자 석방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석방청원 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자, 이 제도는 뭔가 하면 검사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조사 중에 있는 구속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30일 이상 수용 중에 있는 자는 군정청 법무국장에게 석방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받으시고요. 특히 여기서 선시제도를 알아두세요. 선시제도. 다음 페이지. 자, 변천사를 볼게요. 자, 요거 좀 봐두세요. 요거 별표 조그맣게 한번 해볼까? 자, 명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칭이 제일 중요하다. 삼국시대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였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그게 전옥서인데 전옥서가 고려 조선시대죠. 그렇죠?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갑오개혁 때 명칭이 감옥으로 바뀌어요. 감옥으로. 23년도에 형무소로 바뀌어. 형무소로. 해방되고서도 형무소야. 그죠? 형무소다. 자, 그 다음 행영법 제1차 개정입니다. 그게 61년도인데요. 이때 교도소로 바뀌고 오늘날까지 교도소죠. 자, 순서 잘 받으세요. 순서. 내옥, 영어, 형옥, 수옥, 그 다음에 전옥입니다. 전자,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형자, 그 다음에 교자. 그래서 전감형교, 순서 바꾸지 마세요. 기출문제 가볼게요. 기출문제 가보시면 감옥서, 전옥서다. 이게 바뀌었지, 그치? 그리고 기출문제 가보시면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바뀐 것은 6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61년도에 해방과 동시에 바뀐 것이 아니고요. 자, 행영법이죠. 행영법. 오늘날 형집행법. 이것이 제정된 때가 언제예요? 이것이 50년도예요. 50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형법은 53년도인데 형법보다 빠르네요. 그치? 그리고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것이 감옥규칙. 감옥규칙이 감옥령으로 바뀌고 감옥령이 행영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